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에스더가 초대한 이제 두 번째 잔치예요. 두 번째 잔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잔치는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잔치가 아니라 왕과 하만과 에스더만 있는 잔치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하만의 운명이 정해진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만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모르드게가 보상받은 상황인데요. 자, 근데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하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몰라요. 이따가 본문에 나오거든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아직 몰라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르드게만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모르는 시점입니다. 자, 7장 두 번째 잔치인데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또 물어봅니다. 원하는 거 다 말해. 들어줄게 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하죠? 드디어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얘기해요.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서 은혜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숨어서 일하시는 지금 은혜가 여기 있는 거 작동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드디어 자기 민족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유다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자기 민족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지점입니다. 사실 이 정도 시점이 되면 보통은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보통 한인 3세 정도 되면 거의 한국인 정체성이 없지 않나요? 거의 미국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교육을 투철하게 했는지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에스더는 자신의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영향이죠? 누구로부터 양육받았죠?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여기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신앙이 2대 3대까지 온전히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에스더는 페르시아 속에서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 속에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인 3세, 4세 정도 가면 자기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한국말도 거의 못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다릅니다. 자, 그렇게 자기 민족을 얘기하고요. 4절에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가만히 있겠다. 노예로 팔렸으면 괜찮겠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제국 안에서 당신이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식민지 백성이 노예로 부렸을 텐데 사라지면 손해가 되니까 이제 거기 그런 걸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누가 지금 그런 계획을 품은 거야? 그 사람 누구야? 라고 하자 에스더가 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만입니다. 근데 지금 잔치에 누가 있죠? 에스더와 하만과 왕만 있어요. 면전에 지금 하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야? 쟤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왕이 굉장히 노하죠.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지금 잠깐 왕궁 후원으로 왕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자리에는 누구만 있죠? 하만과 에스더만 있으니까 하만이 에스더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빈 겁니다. 자, 그때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거늘 왕이 이르되 어쭈 지금 내 와이프 지금 건들려고 하는 거야? 죽여!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겁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쌉니다. 상상이 되세요? 보통 그 테러리스트들이 얼굴 싸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하만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옆에 있던 무리들이 와서 하만의 머리를 쌉니다. 하루 만에 급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하만이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랐고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어디에서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때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만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대략 25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죠. 그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으니 그 나무에 누구를 달라고 하는 거죠? 하만을 달래요. 실제로 답니다. 그러자 왕의 노가 그칩니다. 자,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요, 이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나 지금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라고 자랑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확 변합니다.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하나님이 하루 만에 때가 되니까 이렇게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으시면 왜 저러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세요. 요한계시록 봐도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거대 제국 로마 무너지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반복돼요. 하루 만에 무너진다. 1시간 만에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질질 끄시더니 때가 되니 하루 만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죠. 자, 이제 8장입니다. 자, 쑥쑥 가고 있습니다.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줍니다. 모든 이제 하만의 그 엄청난 재산과 집을 다 주고요. 자, 그리고 8장 1절이 중요한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이제야 밝혀요. 옛날에 밝혔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왕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이제야 말했을까요? 저는 지혜이고요. 또 최적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굉장한 신앙심과 절제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빨리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저 모르드게랑 이런 관계예요. 하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빨리 말했을 것 같은데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드디어 밝힙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장치인데요. 이거는 점진적 드러남, 그러니까 점진적 드러남이라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어지러워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지금 제자리에 천천히 그리고 때가 되면 확 맞춰 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누구에게 주죠?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미 하만은 죽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한지라. 왜 울며 구했을까요? 왜요? 하만은 죽었잖아요. 하만은 죽었지만 이미 조서가 반포됐죠.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이미 반포가 됐기 때문에 그 조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8장 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8장 9절이 아니고 8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조서가 반포됐기 때문에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라 할지라도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에스더가 하만이 죽었지만 왕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철회가 가능할까요? 철회할 수 없다고 8절에 말하죠. 철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에스더는 철회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법에 따르면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는데 그 조서는 이전 조서를 상쇄하는 조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를 없앤 게 아니라 첫 번째 조서는 살아있고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상쇄할 조서를 반포하는데 9절 그때 시완월 3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반포했잖아요. 이제 2달 지난 거예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 언어로 쓰되 10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자,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조서를 상쇄할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 이게 핵심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유다인을 진멸해요. 그러면 두 번째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거죠? 정당방위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첫 번째 조서를 상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서가 두 번째 조서가 3월 23일에 즉 70일 만에. 왜 70일이죠? 첫 번째 조서가 1월 13일에 반포됐으니까 대략 양력으로 딱 맞지 않지만 약 계산하면 70일 만에 두 번째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 중반부터 볼게요.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 우리가 후반부가 너무 내용이 세니까 진멸 도륙에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먼저 적군을 쳐들어가는 게 있고요. 정당방위가 있잖아요. 지금 정당방위예요. 먼저 선제 공격이 아닌 정당방위로서 대적이 공격을 하면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지금 두 번째 조서 내용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를 민족에게 반포하고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지금 급하잖아요. 매우 급하게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 그 조서가 시행되기에 11개월이 남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한부잖아요. 11개월이 지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을 안 왕이 굉장히 빨리 조서를 두 번째 조서를 반포한 겁니다. 자, 이제 반포가 됐어요. 그리고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첫 번째 조서가 반포했을 때 분위기 기억나세요?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5절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됐을 때는 수산성이 어떠했다고 나오죠? 어지러웠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됐을 때는 수산성이 8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원래 유대인은요 혈통에 따라서 유다인이 되기도 하지만 편입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유대인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내 소수 민족인데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일종의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의 전도이냐면 보통 전도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를 생각하지만 지금 이 방식 전도는
안으로 들어오는 전도인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전도 선교학자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이런 전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사실 이런 전도는 기독교가 모범이 되고 기독교가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도 좋아요. 왜냐면 기독교 좋구나. 근데 정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요즘에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원심력적 선교와 구심력적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두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는 저는 후자의 방식이 더 필요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소수민족 그 유다인을 향해서 유다인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았대요.